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RC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게 지금 첫 강인 거죠. 기출문제집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었는데 그때 나름 센세이셔널했어. 너무 그 기출문제집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왜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가 그대로 다 아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꾸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그때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제가 5회분의 기출문제집의 LCRC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더 일을 크게 했네. 천재입니다. 천재이니까 충분히 풀 게 많겠군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천재 촬영하는데 1인 강사인 저는 터프한 과정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 강의에 대한 오퍼가 들어왔을 때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천재 RCLC를 다 박혜원이 진행을 합니다. 목표 점수는 높게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800 최소 넘고요. 900 넘고요. 990 되면 더 좋고요. 어떤 시기든 토익에 딱 맞춤형의 공부법이지 학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가시면서 인강은 누가 잡아주질 않아. 나 혼자 망망다해야 공부 안 한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채찍질 가해가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RC 파트에서 정말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Part 7으로 가서 미친 듯이 우리가 번역을 하기 전에 정말 되게 빠르게 휙휙휙 풀어주면서 완전히 많이 맞춰줄수록 좋은 Part 5 단문 공란 외우기를 테스트 1회에 있는 문제를 전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헤비한 내용을 많이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많은 노하우를 랜덤으로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RC 점수 비약적 상승을 해보자고요. 일단 해보자는 거죠. 파트 5는 테스트 1회부터 7회까지는 전수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의를 진행할 거고요. 전체 문제풀이. 테스트 1회부터 7회까지 Part 6는 핵심 이론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간상 다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해드리고 싶은 질문을 랜덤으로 추려서 하게 될 겁니다. 파트 7도 역시 다 하면 820강 될지도 몰라. 그래서 파트 7도 테스트 1회에서 7회까지는 핵심 이론풀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혼자 풀 때 조금 힘들 수 있겠거나 시간 단축에 꼭 필요한 지문에 대한 로직이 필요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아낌없이 너드리되 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응용하실 수 있게끔 툴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8회에서 10회까지는 전체 문제 풀이는 아니지만 전 파트를 막 총망라해서 핵심 풀이를 하면서 시험장 가기 전에 굳은살을 막 만들어 놓고 가야죠. 문법의 신까지 제발 되지 마세요. 제가 파트 5 박혜원에 관련된 그 영상을 혹시나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학자 플레이가 아닙니다. 저 완전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영혼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한국인이고요. 제가 미국인인 척, 영국인인 척 해봤자 누가 인정하겠어요? 저는 너무 한국인입니다. 전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뭔가를 접한 적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맨 처음에는 문법을 팔라 그랬어요. 문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의 체계가 문법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문법 용어 500만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토익은 니콜 그래머 시험 아니에요. 토익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어가 들어가 있는 시험입니다. 어휘에 대한 정확한 로직을 갖고 계신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문법의 신까지 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까지만 추리시면 돼요. 문법이 절대 토익의 완벽한 니콜 동의어 표시 아니에요. 토익은 기본 및 핵심 문법만 조금 어떻게 잘하면 돼. 근데 다량의 어휘 싸움이에요. 뭐가 어휘야.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돼요. 외워야만 해요. 그리고 토익은 시간 안에 못 풀면 끝장이에요. 100일에서 200번까지 전체 문제, OMR 카드 마킹 시간 포함 RC만 갖고 75분에 다 풀어야 돼요. 뒤에 가면은 지문 완전히 뚱뚱해지고 파트 7 왜 이렇게 문항수 많아? 들어가야만 해요. 상대적인 평가의 그 기준에 맞춰서 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들어가려면 시간 싸움이 꼭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파트 5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암기가 아예 싫다면 토익은 안 하시면 돼요. 혹은 목표 점수를 확 낮추면 돼. 되게 짜증나죠. 근데 어휘의 뜻을 모르고는 번역도, 영작도, 해석도 다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할 때는 단어의 뜻도 외우지만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 몸통의 로직의 문법은 품사는 외워줘야 돼. 그래서 품사를 외우지 않으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런 것도 있고 정확도 되게 많이 떨어져. 그 다음에 어휘 뜻을 모르면 해석은 백날 안 된다. 어휘를 외울 때도 센스 있는 암기가 필요하다. 이 센스 있는 암기를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암기는 반복 읽기일 뿐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막 팔을 이렇게 쓰면서 막 혈관이 울긋불긋해지면서 오늘 안에 내가 30번째 궁서체 이럴 필요 없고요. 오늘 그냥 한번 외울 거 입 밖으로 읽고요. 그 다음날 또 입 밖으로 읽고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사를 반드시 암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토익은 어휘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in spite of, nonetheless, although, even so 제가 이렇게 4개 써놨어요. 난 이 시대의 번역에 어떤 잔상이 남아있어. 대단한 영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봤을 때 in spite of는 뭐뭐에서 불구하고야. nonetheless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고 있어요. 완전 똑같아 뜻이. 완전 비슷해.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차이는 얘네 몸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in spite of는 of로 끝나는 전치사입니다. 재간동이 우리 전치사들은 능력이 큰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자기 뒤에 문장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만 뾱뾱 끄는 거죠. 근데 우리 얼데우님은 똑같은 뜻인데 접속사죠. 자기 앞뒤로 혹은 자기 뒤에 2개를 한꺼번에 주어 동사를 막 끕니다. 문장을 끄니까. 근데 even so 하고 nonetheless는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입니다. 부사라고 하는 성분들은 전치사처럼 명사만 딱 끄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얘들은 그냥 부사보다는 또 접속사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데 부사여가지고 자신의 몸이 부사라는 제약을 받아서 주어 동사 앞에 자기가 나올 때 접속사들은 그냥 여기 막 들어가지만 부사들은 자신의 몸과 주어 사이에 콤마가 끊겨야 하는 등의 이런 차이가 딱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의미만 갖고도 안 되고 얘 몸이 어떤 품사인지를 같이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안 풀어놓으시고 설명을 듣는 건 그닥 좋진 않아요. 저는 되게 스피디하게 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발음이 세진 않지만 말이 빨라요. 이것도 지금 저 딴에는 느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해석가가 아니에요. 저 원어민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토익 만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Part 5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벽한 해석을 한번 볼게 이게 아니라 빈칸에 빵꾸 났지. 그 주변을 통해서 맞는 영작을 집어넣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보다도 자, 요 주변이 항상 먼저 어떤 식으로 이게 파생이 되는지 보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 5는 빨리 풀수록 좋아요. 30문제. 뭐 10분. 지금 처음에는 10분이다. 그럼 10분 잡으세요. 근데 나중에 8분으로 줄어. 그럼 8분을 리미트로 해요. 그리고 7분으로 줄어. 그럼 7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을수록 시간 소요가 얼마 안 될수록 여러분이 파트 7에서 숨통이 트인다고 봐요. 그런데 파트 5는 저는 개인적으로 6, 7분을 추천할 정도로 30분 풀 때, 30문제 풀 때 빈칸 뒤에 coffee maker she received was damaged.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집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풀어놓으셔야 되는데 다 풀고 모든 책을 다 떼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 풀고 바로 정답 확인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부러 궁금증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어 놓으시고요. 그날 다룰 회차에 그 파트를 풀어 놓으시되 설명을 듣기 전에 해설을 일일이 다 보시거나 답을 다 채점해 놓고 듣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풀어만 놓되 그 영역을 답은 모르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번 문제 풀 건데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게 좋아요.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도 깔맞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기본적인 품사적으로 A despite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B의 why 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냥 까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유적으로. 그 다음에 concerning 뭐예요? 뭐뭐에 관해서 regarding 하고 비슷합니다. 보기 뒤에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자, 빈칸 뒤에 더 coffee maker 보이죠? coffee maker 뒤에 she가 있어요. I, my, me, mine에서 I she, her, hers에서 she 이런 걸 뭔 어라 그래요? 무슨 격이라 그래요? 목적격이라 그러나? 소유격이라 그러나? 이거 뭐라 그래요? 주격, 주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문장의 주어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첫머리의 어휘는 이렇게 억지스럽게 한 문장 뒤에 풀칠하듯이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의 주격이 나오는 순간에 거기는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이어졌다고 보시는 눈이 필요하고요. 얘는 어디까지 끈 줄 아세요? 커피 메이커까지만 끈 거예요. 커피 메이커까지만.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커피 메이커까지만 끌 거면 접속사가 필요할까요? 전치사가 필요할까요? 완벽한 해석 이전에 접속사는 할 일이 없어. 접속사는 she가 나오기 전에 지 구석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을 겁니다. 자, because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접속사인 게 중요한 거고요. wh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도 문장 끄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다 나오는 거. 결국에 A하고 C의 싸움이에요. 얘들이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품사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커피 메이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주어 동사 아니니까 탈락이었잖아. 그러면 A하고 C밖에 선택지가 나한테 없다는 게 더 정확도가 올라가잖아. 근데 컨서닝은 커피 메이커에 관해서 이렇게 되고요. 보기 A는 커피 메이커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커피 메이커에 불구하고 환불했다 이거보다는 자기가 받았던 커피 메이커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근데 정답을 또 뒤로 갔다? 많이 꼬여있죠. 자,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은 완벽한 번역은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는 문장이에요. 일단 빈칸에 더 커피 메이커 she received 해서 요거까지는 잘 끊었어. 그럼 여기까지 끊었으면 아 커피 메이커까지만 끊었구나. 근데 뒤에 was가 또 동사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어주고 이제 맞춤표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번역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보통 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익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근데 뒤에 동사가 더 남았는지 아닌지는 파악을 안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어폐가 생 거예요. 자, 정확하게 구별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커피 메이커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커피 메이커 명사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끊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신이에요. 가시죠. 뜻이 없는데 문장을 막 이어주고 특정 단어에 설명절 넣고 제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명사절 접속사, 동격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난리도 아니야. 근데 대절은 자기의 역할이 끌 수 있는 부분의 영역까지의 문장을 진짜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안에 쏙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메이커긴 커피 메이커인데 that she received 그 여자가 받았던 커피 메이커는 was damag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절이 있는 영역에 이 가로 있는 부분을 빼고 보면 coffee maker was damaged라는 문장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장, 이게 문장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문장을 이어줄 수 있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꼬여있어요 문제. 그래서 오히려 A하고 C를 빼주셔야 되고요. B하고 D의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 Y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because랑 또 헷갈리죠. Y가 들어갈 거면 오히려 빈칸 앞에 refund가 없었어야 돼요. 문법 용어를 완벽히 아시는 것보다 why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how라고 하는 거. why라고 하는 거랑 how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방법, 이유라는 의미를 지 혼자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y가 나올 때는 why 절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건 맞는데 why 앞에는 명사가 없이 why 이하의 절이 앞에 명사 같은 역할로 바로 붙으면서 문장을 끄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커피 메이커 자기가 받은 거가 손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다 이렇게 돼요. 접속사 전치사 구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가 예시를 드는 문제가 많이 꼬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자, 15번 한번 다시 심기일전에서 풀어보죠. 15번에 A, B, C, D 스펠링이 달라요. 스펠링이 달라요. 되게 짜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잼버거? 버거집인가 봐. Opened its newest franchise. 프랜차이즈 지점을 열었어. 잼버거집이. 잼버거인지 햄버거인지 하여튼 열었어. 콤마로 끊겼어? 근데 그 뒤에 the first 100 customers were given. 정말 완벽한 문법과 번역. 동사 하나, 동사 또 하나. 이미 동사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동사 두 개가 있으면 두 문장을 이어줘야겠죠. 그럼 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걸 무슨 사라 그래요? 접속사. 이래서 품사를 잡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접속사라는 걸 인지를 하기 전부터 그냥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after all, 잘 봐놓으세요. 보기 대 after all.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걔 품사 뭐게요? 부사. LI가 안 붙어도 부사인 거 진짜 많다. 그 중에 하나가 after all. 그게 결국에는 이러고 문장 나올 거면 감히 접속사가 아닌 after all은 자기 몸 뒤에 콤마 붙이고 문장 걸었었어야 됐어요. 뺄게요. now. now는 기본적으로 now that 이라고 해서 주로 생략을 아까 문제처럼 안 하고 now that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는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그냥 now는 지금, 현재, 이제서부터 부사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쓰이는 now는 부사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한다면 얘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두 번 보이면 접속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B의 when처럼 WH는 접속사 가능하고요. 보기 시 as if도 접속사가 됩니다. 근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은유예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거고요. when은 뭐뭐 할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빈칸 뒤에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as if가 되고요.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정답 B로 가는 거. 근데 이 문제도 저희가 원하는 건 어차피 나도 뭐 해석으로 풀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걸 누가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A, D를 치워버리고 있었어야지. AD를 치워버리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B, C 중에 싸움을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1초라도 단축을 시키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조금 제가 일부러 처음에 낚시용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려 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끊는 거 맞아?
근데 이걸 싸매야 돼. 요게 대시 끌었던 거야, 얘는. 그래서 얘 자체의 영역을 빼고 보면은 주어 동사 있어서 아까는 오히려 반대로 전치사 빼고 요거 중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콤마로 정확히 끊겨져 있고요. 그럼 생략 구문이 아니라 그냥 두 문장이고요. 두 문장을 정확히 이어주려면 접속이 중에서 고르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 두 절을 이어주려면 접속사뿐이다 라는 게 또 하나 키포인트니까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인 것들을 이제 개수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 문장 끈답시고 제가 저러면 빼버리지. 접속사가 아니니까. 자, 이제 1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데 industry professionals are allowed to purchase tickets to the 조용히 강사. 나는 풀어볼 거야. 인더스트리 업계 전문가들 are allowed 이제 슬래시 신공 to purchase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다. 무엇을 구매하냐면 티켓을. 근데 뭐에 대한 티켓이냐면 이제 그 포토그래피 페어에 가는 티켓. 와, 번역이 됐어. only industry professional들만이 전문가들만이 until 전문가들이 허가받을 때까지 unless 전문가들이 허가받지 않는다면 quite 꽤나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시간 체크하세요. 내가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번역을 막 하고 있는 세계관에 빠져 있을 때 완벽히 번역되는 건 고사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단 몇 초라도 더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동사 개수 확인하세요. 동사 개수 확인하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라고 정확히 보여지는 게 포토그래피인가? fair인가? 그럼 설마 이 고유명사? 쿠어? 그럼 뭘까? 얘밖에 없죠 지금. are allowed. 이거 동사 하나밖에 못 찾으신 거 맞죠? 다른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하나 찾았고요. 자, 다른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purchase. 여기서 동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동사는 자기 몸에다 모자 씌우면서 to를 붙이는 순간 동사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동사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티켓일까? 없죠. 동사 딱 꼴랑 하나 있는 거 맞지? 동사가 두 개 있어야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접속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 있는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동사 하나만 나오면 탐탁치 않아 하죠. 이미 한 문장인데 내가 왜 들어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웠어야 되고요. unless는 if의 반대 의미로 만약에 뭐뭐 아니면보다 더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거가 제 몸이 접속사야. 주어 동사 두 번 보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until 뭐뭐까지란 뜻인데 주로 전치사 역할을 하면서 특정 단어까지만 끌고 콤마를 끊든가 아니면 얘도 오히려 접속사까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두 번 끄시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교육에 제가 봤을 땐요. 인더스트리에서 I가 대문자로 써져서 시작해도 틀린 문장 아니에요. 업계 전문가들은 허가받는다. 티켓을 사라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빈칸은 부사가 들어가서 업계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주어를 특화하면서 꾸밀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의 하나짜리 문장을 여기저기서 수식하는 품사를 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only하고 quiet로 가야 되는데 꽤 산업에보다는 꽤 산업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만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 근데 only가 only you can do it 이런 것처럼 only가 생각보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대상을 특별충으로 국한시키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런 것도 조금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아, only가 사람의 특권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다는 거를. 주어 대상의 특별한 부여, 이런 한정적으로 주어의 집단을 좀 강조할 때, 그럴 때는 사람 주어 대상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오히려 only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B, C를 빼는 게 관건이었지 않았나? 되게 빠르게. 자, 이제 19번 풀겠습니다. 19번을 봤을 때, 빈칸 뒤에 the rent increase is less than 2%, 콤마, Selwyn Electrical Supply, 지저분한 주어, will continue to lease the space.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얘 너무 쓸쓸해 보이고 지금. 나돈니 쟤 지금 쟤 안 돼. 그죠? 저의 완벽한 번역과 철학자적 번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 프로 한국인인 제가 원어민 포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쟤는 왠지 혼자 쓰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칼균형이 필요해. A뿐만 아니라 B도 이때 활용해야죠. 해석을 먼저 하기 전에. Not only A, 그 다음에 뭐죠? But also B. 근데 but도 없고 also도 없고 뭐 하나도 없고 along with는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를 곁들여서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sume, 이력서 내실 때요. 이력서만 내시면 안 되고요. 자소서도 좀 같이 내시면 안 될까요? resume, along with a cover lett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long with 그거보다 저는 여러분 along with가 끝에 꼬랑지가 with로 끝나니까 전치사인 걸 먼저 외우시면 안 될까? 품사 먼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달리 거꾸로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전미를 좀 갖춰놨죠. 근데 우리 otherwise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otherwise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ly 하나도 안 붙어도 저렇게 지가 곧 죽어도 부사돼.
as long as 뭐뭐만큼 기간이나 뭔가 길이가 긴보다도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as long as는 아유 멋있는 분이셔요. 접속사입니다. 품사가 다르잖아. 해석을 완벽히 하기 전에 품사부터 달라. 자 이제 동사 개수 세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해석 전에 동사 개수를 콤마로 끊겨서 동사 몇 개인지 궁금했어요. is 하나, will continue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죠. 그럼 두 문장 끌어야 되는 거 맞죠? 부사가 뭘 하겠어요? 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접속사뿐입니다. 오히려 해석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전치사와 부사들을 빼버리고 A로 갔었어야 되는데 전치사는 어차피 단어 100개 못 끄니까 자기 뒤로는. 근데 A밖에 안 남는 걸 너무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함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8세븐을 더 많이 푸실 수도 있는데 시험장 가면 더 천천히 푸실 수 있는데 접속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품사 구별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품사 구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승기를 빨리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27번 풀겠습니다. 문제 순서는 지금 막 제가 섞어 감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뼈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를 해서 그렇지 최종적으로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전체 30문제 다 풀어드린 게 될 겁니다. 127번 풀 건데 popularity라는 단어가 보여? 대중성과 인기, 인지도 맞지? of the BPT39 와이어리스 스피커 무선으로 작동되는 스피커인데 스피커 이름이야 이거는 맞지? 스피커가 인기가 있나? 그 스피커의 인기 이렇게 된 거야 맞지? production 생산과 제작 will be increased 그러니까 생산과 제작이 늘어날 거야. fivefold 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fold는 접는 건가? 5배라는 곱절인가? 나중에 검색해 봐야지. 시험장 검색이 안 되는데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이렇게 착실한 번역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 weather를 좀 짚고 넘어가죠. 저는 weather 빼버릴 건데 바로 뺄 거예요. 너무 별로고요. 이 문제에선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제가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보기가 싫은 거죠. wea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밀당의 고수죠. 뭔가 확실한 게 아니라 선택형의 느낌이 있어. 이럴지 아닐지. 그리고 쟤 되게 골치 아파요. 어떨 때는 이럴지 아닐지라는 선택형의 느낌을 강조할 때는 꼭 한 번씩 or 끌어 자기가 뒤에. or 아니면 or not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or이 없기도 할 거예요. or이 꼭 필요해야만 한 건 아니고 자기의 문법의 가치에 따라 or이 붙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whether는 쟤는 접속사입니다. 쟤는 끝 없이 끝까지 접속사예요. 접속사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wheth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두 절, 완벽하지 않아도 절과 절을 이어줄 때가 많고요. WH로 시작하는 접속사 계열 whether, 그 다음에 우리가 육하원치로 알고 있는 who, where, when, what, why, how 뭐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까지는 구조를 끌 때가 있는데 보통은 절과 절을 이어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콤마 앞에까지 봤을 때 popularity 명사, BPT39 wireless speaker 명사 덩어리만 막 나와 있는 것이 주어 동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콤마 앞에까지 문장이 아니죠. 근데 문장이 아닌데 콤마 뒤에 will be 하나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동사 개수는 꼴랑 하나인데 접속사 들어갈 리가 있나요? 탈락입니다. 자 이제 A, C, D가 남았고요. 보기 A의 on behalf of는 of로 끝나죠. 보기 D as a result of 뭘로 끝나요? 꼬리가 지금 of로 끝나죠. of로 끝나면 둘 다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다 보니까 콤마 앞에 이 단어 덩어리들만 있는 걸 이어줄 수가 있겠죠. 전치사는 명사에 탁월하니까. 그런데 moreover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란 뜻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부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냥 부사가 아니라 자기만의 부심이 있어. 접속사 흉내 내고 싶어요. 맨날 접속사도 아닌 게. 그래가지고 나 젤라피 들어갈게. 그리고 나 콤마 붙여줘. 아무리 그래도 접속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주어 동사를 꾸미듯이 이어주게 해줘봐. 이게 moreover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리를 알면 moreover 뭐야. 콤마 주어 동사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빨랐을까 싶어 일단. 그러면 얘 빼고 나면 on behalf of, as a result of 이렇게 되는데요. on behalf of는 이런 거 쓸 때 딱이에요. 전체 직원 일동을 on behalf of 대표해서 저희가 정말 apology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것을 어떤 단위의 어떤 집단체를 대변하거나 대표해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인기와 인지도를 대표해서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스피커 제품의 인기에 대한 결과로서 제품에 대한 생산과 제작이 늘어나게 되었다가 맞겠죠. 이게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별 완전히 시급합니다, 여러분. 4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빨리 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자, 이제 파트 5는 시간 단축, 출혈 막기의 생명. 출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정말 블러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파트 7. 저는 시험장 갔을 때 너무 짜증나요, 그게. 나 딴에는 정말 빛의 속도로 풀어, 빛의 속도로. 근데 시험장 칸막이가 없잖아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야. 무슨 중학교 혹은 무슨 고등학교 가서 보잖아요.
간혹가다 자리 잘못 잡으면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의 실내화 냄새도 맡아가면서 이 책상 밑에 사람. 그러면 이제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막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등장하세요. 감기 걸리신 분, 그리고 기침하시는 분, 그리고 또 굉장히 토익의 신과 같은 외모의 소유자님. 너무 똑똑해 보이셔. 그런데 이분이 왜 엎드려서 주무시는가? 나는 8세븐이 지금 6지문이 남았거든. 완전히 하얘. 완전히 하얀 것은 종이, 까만 것은 글씨, 이것은 마킹지. 완전히 하얌. 근데 왜 엎드려서 자냐고 옆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8세븐은 여러분 고무줄 늘리듯이 늘어나 버려요. 8세븐은 독해 지문이 막 붙는 거예요. 완전 뚱뚱해지면서 나중에 이중지문, 삼중지문 붙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5만 년 걸려 읽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뭔가 스킬로 탁탁탁 찍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한번 잘못 써버리면은 끝없이 촉망라되는 시간 속에서 어려운 지문 뭐 기사글 하나 풀면은 거기서 막 10분 쓰고 다 찍는 거야 기둥으로. 근데 여러분 8세븐은 뒤쪽의 지문들이 연계형을 물어보는 다중 지문들의 패시지가 많아서 거기가 배점이 적을 수가 없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트 5를 누가 먼저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도 7을 누가 더 훨씬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미 시간이 부족하게 시작하게 되면은 도저히 풀기 힘들어요. 간단한 자리찾기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맙시다. 그리고 간단한 자리찾기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명사 앞에 빈칸이야. 근데 A, B, C, D가 형용사, 동사, 부사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자리찾기 문제는 품사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중무장을 하고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의 방식을 갖고 있는 토익의 로직에서 남들 다 맞추는 거 나 혼자 틀리면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간단한 자리찾기 문제는 감점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맞추셔야겠습니다. 명사 앞에 빈칸일 때는 아무래도 명사 꾸미는 품사는 뭘까? 형용사. 근데 동사,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어. 예를 들어서 will, go 사이에 빈칸. 이런 짓 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지. 부사. 왜냐면 동사, 동사 사이를 동사 꾸미는 게 부사밖에 없거든. 근데 이번에는 be, pp 사이에 빈칸이야. be, 빈칸, remove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것도 부사입니다, 여러분. BPP라고 하는 걸 수동태라는 문법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 수동태라는 문법은 능동태로 쓰였을 때 remove라는 동사의 몸을 변형해서 역시 동사의 B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BING, BPP 이런 거 벌린 자리. 이럴 때도 부사가 들어갑니다. 완벽한 문장이 다 보여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 근데 그 뒤에 쓸데없이 빈칸이 있으나 마나한 게 나왔어. 이럴 때도 부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사를 자리적인 걸 간단하게 정리를 컴팩트하게 하셔야지 이 시대의 진정한 품사의 달인이 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의 책 테스트 1회에서 102번을 발췌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펠링 똑같은 거 보소. 너무 똑같은 거 보소. 너무 똑같은데 뒤에 꼬리가 살짝씩 달라져. 이런 게 자리찾기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 안 틀리시게끔 트레이닝은 되시되 너무 완벽하게만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자, extensive 빈칸입니다. 품사 문제일수록 저는 그런 문제 아닌 것도 빈칸 앞뒤를 먼저 봐요. 영작의 기준은 주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전 그리고 한국인이라서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extensive 너무 착실한 IVE IVE로 끝나는 거는 몇몇 개의 예외도 있지만 보통 우리한테 먼저 생각하는 건 extensive는 광범위한 뭔가 대대적인 폭넓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extensive처럼 IVE로 끝나는 건 뭐일 때가 많아요? 형용사. 우리 형용이일 때가 많아. She is a beautiful 빈칸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빈칸은 뭐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ble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뭐 테이블 빼고는 거의 형용사일 때가 또 많은지라 형용사 두 개를 괜히 중복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두 개가 들어가면 뒤에 of 같은 게 지금 살짝 나올 때가 아니라 뒤에 수식받는 명사라도 반드시 있어야 그나마 형용사가 두 개가 같이 공존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선 절대 안 됩니다. 자, known, know, knew, known. know의 pp라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pp라고 하는 것들은 분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확실한 건 명사가 아니야. 명사가 아니야. 저것들 형용사에 가깝지 오히려. 그리고 know, 제일 짧은 이 보기가 동사 원형일 확률이 높죠. 근데 동사를 넣게 되면 안 되시는 이유는 이거 어떻게 이거. 얘도 동사야.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넣으면 안 되지. 사이에 콤마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결국에 extensive knowledge가 되는 거죠. knowledge는 명사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지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extensive knowledge는 한 몸처럼 외우셨으면 합니다.
광범위한 지식에서 extensive knowledge는 이렇게 품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knowledge 앞에 빵꾸 해놓고 ABCD가 죄다 IVE로 끝나는 형용사로 나와도 extensive 정답이 될 겁니다. 되게 잘 어울리는 어휘의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collocation이라고도 하고 phrase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06번 풀겠습니다. 106번 또 너무나 질서 정연함이 있어. 정갈하니 치사해. 빈칸 앞에 can, 빈칸 뒤에 see. 왜 해석을 해야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 사이에 치졸하게 들어간 빈칸입니다. 그리고 ABCD가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찾는 문제예요. 부사 넣으세요. 동사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는 빈칸은 부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짓이야. 지금 여기 비교급도 아니고 이지열 더 쉬운 이거 하면 뭐 할 거야? 이거 하면 뭐 할 거야? 그리고 보기에 is는 명사 겸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사하면 떠오르는 가장 막강한 어형인 ly를 두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었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해석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책의 해설지에 번역이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해석이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해석의 실력은 나중에 시험장 가면 파트 7 때 굉장히 많이 뽐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풀겠습니다. 빈칸 뒤에 positions in various areas of the company before he became president. 뭐야? occupation. 점유야? 직업이야? 글쎄요. 점유의 느낌일 때는 펀 C라고 해서 CY로 끝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ABCD가 occupy의 그 기본 뼈대의 앞머리는 머리털 난 거부터 잔머리까지 다 똑같구만. 근데 뒤에 꼬리만 달라지고 있거든요. 저는 품사 문제, 자리 찾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 눈에 너무 보이네요. 우리 before이 뭐 어쨌다고. 중요하죠. 여기서 before는 주어 동사 끈 거 봐. 주어 동사 끈 거 보소. before he became. 너무 착실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before는 그럼 여기서는 전치사였을까요? 접속사였을까요? 원래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욕심쟁이가 다 해먹어. 근데 단어만 끈 전치사였을까요? 주어 동사 끌었으니까 접속사일까요? 접속사. 근데 접속사는 뒤에 문장 하나 나왔으면 앞에도 문장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before 앞에도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길게 썼지만 positions 명사, in 전치사, various 형용사, areas 명사, of 전치사, 더하기 명사.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 문장이 안 되고 있잖아. 동사가 시급합니다. 동사 넣을게요. 빈칸 앞에 Mr. Brannel이 주어니까. 왜 저래? 간단하게 푸는 척 혼자 다 해놓고 어차피 앞에 주어 있으니까 빈칸은 주어 바로 다음 동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폐가 생겨요. 주어하고 동사는 한참 벌어져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 넣을 건데 ing를 붙이면 기껏 동사가 아닌 게 돼. 맞죠? AL로 끝나면 형용사 할 때가 제일 많고 아니면 명사 할 때 동사는 아닐걸? 현 너무 명사 냄새 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형만 잘 알고 계시면 occupied 밖에 안 되죠. 근데 occupied가 ed로 끝나잖아요. y를 i로 바꾸고 ed 붙인 건데요. ed로 끝나는 건 우리의 보는 시각에 따라 pp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사 과거 시제도 되잖아. occupy positions. 어떤 직업을 갖다, 재직하다, 여러 직업을 영위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직업을 영위했다, 보유했다의 느낌으로 occupy positions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휘의 조합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해석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좀 이따 또 왜 이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제 12번 풀겠습니다. 우리 수토 언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ABCD의 이 깔맞춤의 향연 보여요? 너무나 정갈하죠. 깔끔하니 그냥. 근데 뒤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빨리 풀어야 돼. 그것도 실수는 없으면서 되게 빠르면서 괜히. 근데 빈칸 앞에 become이 나왔네요. become. 제가 단계 보여드릴게요. become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아직 토익을 하든 이제 초보 단계에 시작했던지 토익보다는 난 문법의 신이야. 그러면 이 형식 동사입니다. 형식을 너무 잘 알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become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로는 자동사죠.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근데 저는 become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토익의 현실용 공부를 잘 하시고 문법 용어에 너무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그냥 비동사 같은 애. 비동사 같은 애요. become은 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다이기도 하거든요. 뜻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가 되는지 뭐인지 모르겠어. 뜻이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냥 뭐뭐이다라고 하는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는 비동사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비동사, become,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remain. 이렇게 세 개의 동사는 왜 저래? 별 뜻이 없어. 근데 이런 동사들은 자기의 뜻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없는 뜻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언어, 즉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호 역할은 여러 품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부사는 여기저기 난입해서 이거저거 다 꾸미는 신의 경지에 놓여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문법의 역할을 메꾸지는 못해요. 부사는 절대 곧 죽어도 보호가 되질 않아요. 얘 좀 봐. 짧은 거 봐. 얘. 보기 A. 이게 스펠링 제일 짧은 것들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다 동사 넣으면 방금 우리가 비컴을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뜻이 없어도 꼴의 동사인데 거기다 동사 또 넣으면 어떡해. 동사 두 개 중복되지. 여기 production, predictable의 싸움입니다. I am beauty. 나는 아름다움이다. 굉장히 멋있는 정의. 그렇지만 I am beauty 보다는 I am beautiful. 이 더 땡기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명사는 보호가 되면은 주어랑 완전 동의어가 돼버려야 돼요. 나는 아름다움이다. 굉장히 멋있지만 답은 안 돼. 근데 I am beautiful. 나는 아름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become 뒤에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able로 끝나는 predictable를 넣으시면 되겠죠.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근데 prediction이라는 것처럼 션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 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보호는 주어랑 아예 동의어 돼야 되는 건 둘째치고 보통 명사는 앞에 셀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불가산 명사라는 정의가 아닐 때는 다소 위험하게도 같은 게 붙을 때도 많고 관사 더 같은 걸 취할 때도 있으니 become은 비동사랑 비슷하다. 형용사 보호가 시급하다. 116번 풀죠. 자, 116번의 빈칸 앞에 any 보여요. any가 보이는데 any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됐어. any를 보고 뭘 느껴? 나는 읽을 거야. Please include the serial number. serial number 포함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of your product 제품의 serial number in any 빈칸 with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읽어봤자입니다. A, B, C, D 너무 깔맞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ny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any of라 그래서 of 앞에 등장하는 any가 아니고서는 any 바로 뒤에 빈칸 이러면 any 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뒤에 빵꾸 난 거예요. 명사 넣어야 됩니다. 어떠한 먼지 딱 떨어지는 똑 떨어지는 명사요. of 앞에 나오는 추출형 any는 some of처럼 any of 이런 식으로 빼오면 any가 대명사스러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빈칸 바로 끌고 나오면 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넣겠습니다.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건 명투더사니까. 근데 명사 넣을 건데 너무 부사같이 생겼다. 너무 부사같이 생겼다. 빼고 s로 끝나죠. 사실 s를 붙였다 띄었다는 단복수의 개념은 명사도 가질 수 있고 동사도 가능합니다. She likes라고 하잖아. S 붙여놔. 근데 corresponds라고 하는 건 동사로 쓰입니다. 일치, 상응, 부합성의 느낌의 동사요. 근데 동사 넣을 거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전치사는 동사 곧 죽어도 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 동사입니다. 이미. 그죠? 그러다 보니까 A를 빼게 됩니다. 그럼 correspondence하고 correspondent 중에 명사 있다는 얘기죠. C로 끝난 명사야. 그러니까 정답 B로 할 거야. 맞았어. 근데 D도 명사다 여러분. ENT로 끝나지만 저거 형용사 아니고 명사예요. 근데 뭐 배달 나가거나 뭘 보내주는 사람처럼 뭘 발송해주거나 붙여주거나 보내주는 사람도 되고요. 특파원, 기자가 됩니다. 예, 사람 명사입니다. 그리고 보기 B에 있는 correspondence는 교신, 문서 왕래, 서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교육에 어떤 서신의 내용 안에든 시리얼 넘버를 꼭 담아서 넣어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특파원 안에, 기자 안에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을 correspondence로 구별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BYF, company, 주어, specializes in, 뭔가를 특화하다, 전문적으로 하다. 근데요, personalize 뺄게요. 개인의 요구에 필요에 맞춰주는 맞춤화하다의 느낌의 customize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Z2로 끝나면 너무 동사예요. S 붙여봤자 너무 동사예요. 단복수 개념만 수일치만 바뀌는 거지. 뺄게요. 왜냐면 빈칸 앞에 specializes가 이미 동사였기 때문에 전 동사를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저도 전치사 뒤에다. 그래서 얘를 빼고 나니까 personally, personalized, personality 이렇게 남는데 personality는 성격, 성향, 기질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y로 끝나서 명사인 게 중요한 겁니다. personality 넣을 거야. 전치사 명사 잘 끄니까 잘 끌지. 근데 얘도 명사다. 응? 홍보 판촉력 items 쟤도 명사잖아요. 명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면 중복돼요. 명사를 양쪽에 거느리는 애가 아니에요. 형용사는. 자기 뒤에 명사 하나 넣는 것뿐이지. 이렇게 명사 중복하면 큰일 납니다. 빈칸 앞에로 편한 데만 보시면 안 돼. 앞뒤에 균형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명사 personality, 명사 중복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personally 아니면 personalized의 싸움인데요. 알았다. items, 명사. 그 앞에 promotional, AL로 끝나니까 형용사. 그렇다면 형용사 앞에 빈칸이니까 형용사 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personally. 그리고 틀리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personalized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personally는 개인적으로
직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만약에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는 여기서 형용사 프로모셔널을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홍보인, 직접 홍보인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무엄하게도 personalized 동사의 과거 시제가 아니라요. PP로 보는 순간 PP도 형용사 스멜을 좀 풍겨주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personalized 맞춤 제작된 홍보용 아이템 이렇게 됩니다. 나쁘지 않죠. 이게 더 낫죠. 그래서 정답을 B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101번이 아니고 무려 몇 번? 118번이라는 건 중간 이후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보다는 뒤로 갈수록 조금 까다로운 함정 문제도 실제 시험에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형용사는 원래 두 개 쓰면 무조건 중복인 게 아니라 수식받는 명사가 있으면 사이좋게 그 두 개가 나란히 그 명사 하나를 꾸밀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items가 없었다면 형용사 두 개 쓰면 큰일 나는데 지금 items가 버티니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랑 형용사 스멜이 될 수 있는 게 같이 이미 형용사 명사가 있는 거 앞에 빈칸에 오면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사하고 바로 뒤에 형용사만 똑 뜯어서 해석이 먼저 되는지 보고요. 그거 안 되면 오히려 형용사 두 개의 역할이 되는 거 나란히 명사를 꾸미는 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22번 풀겠습니다. 22번은 쉬워요. innovative가 나왔으니까 IVE 나왔다. 명사 innovative는 형용사다. 지금 느낌상 잔머리 정리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무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약간 괴물처럼 여기 머리가 약간 버터플라이 형태로 왜 그럴까 진짜 열정적인 강의 그러나 비호감적인 외모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인을 주셔도 이 잔머리는 굉장히 난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면 인간미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빈칸 앞에 innovative가 IVE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이 뒤에 빵꾸 났으니 자신감 완전 자신감 preservation 명사로 가겠습니다. 보존이고 뭐고 보존이고 뭐고 근데 A하고 C가 S를 붙였다 띄었다 하죠. 얘 뭘 것 같아요? 동사요. 왜 명사는 안 됐냐고요? 동사니까 자기 몸 뒤에 ed, ing도 붙일 수 있는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d, ing 떼고 남은 건 동사 원형일 때가 많거든. 자, 24번 풀겠습니다. 파트 5 테스트 1회 품사 문제가 되게 많았네요. 생각보다. 풀어야죠. 24번에 빈칸 앞에 was가 나왔어. 나 알지. 안다고.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뜻이 없으니까 보호 넣을 거야. 보호 넣을 거니까 아니야. 잠깐만. BPP, BING. 완전 헷갈리는데. BING하고 BPP는 소울메이트인데 가만 있어보자. BPP는 수동태고 BING는 능동 아니겠어?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끌 수가 없지. 지금 빈칸 뒤에 더 리절트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더 리절트를 목적어 있으니까 팔팅으로 갈 거야. 이래놓고 틀리게 된다. 그럼 이래놓고 틀리게 되면은 문법 문제를 틀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빈칸이 없어도 문법은 완벽합니다. 빈칸이 없어도 완벽하세요. 완벽한 문장이야. 우리 프리즈마 디자인즈는 win 프리즈마 디자인즈의 어퍼스트로피 소유격을 유발합니다. 프리즈마 디자인사의 win 여기서 win은 동사가 아니라 소유격 뒤에 나왔으니까 우승 1등한 거 우승 이런 명사를 쓰였을 겁니다. 얘들의 우승은 the result of fortunate timing 좀 약간 운도 좀 있었다. 행운스러운 타이밍 덕도 있었어. 그거의 결과야 사실 우승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비동사 be verb 뒤에는 뒤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보호 역할은 I am beautiful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지만 I am a woman 이렇게 동격만 성분이 되면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결국에 이들의 우승은 결과였다. 이렇게 될 때 이거 자체가 이미 동격 성분의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빈칸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식에서는 BING, BPP의 치열한 양상의 싸움이 아니라 빈칸을 톡 날려도 될 만한 자리. 그래서 저 부사 넣을 건데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는 품사는 부사니까요. 그래서 part는 명사일 때 부품이고 part를 동사 쓰면은 분리하고 뭔가를 좀 떼어내고 멀어지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parting 하는 거였다. 뒤에 result를 분리하고 result를 이렇게 하는 거였다. 이게 아니라 partly라고 해서 li가 붙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일부 이런 느낌이 있어요. part는 어느 정도 일부 결국에 뭐 아예 운은 아니야. 아예 운빨은 아닌데 사실 그 우리가 우승한 거 얘네 회사 우승한 거는 사실 타이밍이 좀 좋은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 지금 ing가 돼버리면은 결과를 part한다 이렇게 되는데 partly가 들어가면 일부 이거 덕이지 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어 비동사 특히나 관사철이든 뭐든 더가 붙은 명사가 나올 때 유독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 명사
주어 비동사 사이는 이상하게 무조건 ing를 넣으면 틀리더라고요. 100% 틀린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ing를 자꾸 믿으시면 부사가 너무 아깝게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조금 판단하고 푸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비동사는 뜻이 없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더 더하기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보어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보어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자, 이제 파트 5는 시간 단축, 출혈막기의 생령.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할 부분이 왔군요. 너무 좋네요. 저의 실강에서 박혜원이는 실강에서 비호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너무 화내, 너무 화내. 그래서 이제 저를 봤을 때 이제 어떤 그런 뭐 채널에서 저를 보시거나 뭐 이렇게 검색 툴을 통해서 박혜원은 우연찮게 혹은 인강의 데이비트강에서 보게 됐어. 나름 사람 친절해 보여. 그래도 뭔가 성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 근데 현강을 제 거를 보신 분들은 와 정말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 진짜 난리도 아니야. 너무 뭐라 그래. 진짜 너무 뭐라 그래. 솔직히. 그런데 점수를 많이 빨리 빼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강에서도 여러분의 숙제 검사를 일일이 해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가 현실상 안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으로 밖에 못 만나는 상태입니다. 제 실강에 수강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제 수업에서 제가 컬러케이션은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합니다. 컬러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어요. 뭐야? 사이비 스킬이야? 아니요. 프로 한국인인 제가 만든 용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제가 감히 그럴 리가요. 한국인이 제가요. 근데 이건 원어민들은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컬러케이션은 그냥 어휘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입니다. 어휘 두 개가 있는데 그 어휘 두 개가 한 단어처럼 맞춤복처럼 어울려.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너무 넣고 싶어, 너무 넣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잘 붙어 다니는 걸 컬러케이션. 서로 되는 어휘들의 연상작용으로 붙어 나는 어휘의 조합 현상입니다. 토익은 빈칸이 몇 개 나오나요? 모든 문제가 빈칸은 하나죠. 빈칸 두 개를 다 쳐놓진 않지. 그러면 두 개의 어휘가 하나처럼 다니는 연어에서 그 컬러케이션에서 한 어휘를 외우고 나머지 한 어휘가 빵꾸가 나 있으면 맞추기만 하면 되지. 번역이 안 돼도. 오히려 앞에 제가 풀어드린 문법 문제가 처음 풀어드린 문제에서부터 헷갈리는 게 더 존재할 겁니다. 연어라고 하는 것을 저나 혹은 이 기출 문제집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어휘로 문제를 선정한 것만 아니라면 부작용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프로 한국인적인 해석을 할 때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하는 연어로 a reservation 앞에 블랭크가 있다고 쳐보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연어인지 뭔지 판단도 못했을 뿐 우리가 그냥 입에 착착 붙어. 예약하다. 한 덩어리와 같아. 근데 a reservation 명사고 앞에 동사를 넣을 거야. 그런데 예약을 하다인데 하다는 do인데 do a reservation. 조금 없어 보여. 많이 없어 보여.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 동사를 넣으면 예약하다가 돼버려. 굳이 만들다라고 해석되지도 않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이건 collocation입니다. make a reservation. collocation입니다. 그래서 make a reservation. make 자리에 빵꾸. 나하고 ABCD 보기 중에 make 있으면 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거가 대박이지. 잘 보세요. 갑자기 지워야지. 다시 지워야지. 보이면 재미없으니까 이미 봤지만. caution. 주의. 조심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주의하다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다를 영어로 얘기할 때 do caution 아니에요. make caution 또 아니야. 짜증나네. 정말 어울리는 어휘가 뭐 있어요. 이거 나오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죠. use caution.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어요? use 보면 문법을 그렇게 공부한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한답시고 하는 난데 use는 곧 죽어도 사용하다지. 주의를 사용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뜻이 아닌데 여기서 use는 caution하고 붙으면 한 몸이 그냥 하다로 끝나는 건데 exercise caution 조심하다인데 연습하다 아닌데 이런 게 collocation의 괴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을 때 억지스럽지만 막상 해보면 장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토익 실력뿐만이 아니라 제반적으로 도움이 될 거에 제가 크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award 트로피 맞죠 여러분? 트로피 어월드 갖고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월드는 상 맞죠? 상을 뭐 한다고 할까요? 상을 받다. 또 상을 주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상을 받다라고 할 때 받다로 어떤 동사가 있어요? receive, get 이런 거 있죠. take 다 될 것 같죠. 사실 receive an award 틀린 거 아닌데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다른 걸 먼저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상을 줄 때는 한 단어로 상을 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시상자가 되죠. 그래서 시상하다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receive an award 절대 틀린 거 아닌데 receive하고 더 어울릴 수 있는 receive보다 더 어울릴 수 있는 동사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accept예요. accept an award.
상 받는 거예요. 상 줄 때 장난 없어요. present. present가 들어가면 상을 주는 거예요. 시상하다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지션으로 가죠. 세 개나 추천을 드렸는데 포지션이 공석의 느낌도 되거든요. 그럴 때 공석은 채우고 봐야 된다. fill a position. fill a position. 써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한 번씩 읽어요. 괜찮아요. 하루 읽고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이든 다음날 또 읽어요. 그럼 외워진다. 그리고 occupy a position. occupy a position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문제 중에 잠깐 지나갔었어요. 어떤 직을 영위했거나 그 직을 해왔다, 했다의 느낌으로 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직을 보유했다. 그 다음에 hold a position. 직책과 위치를 쥐고 있다가 아니고요. 얘도 재직하다. 재직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occupy하고 hold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겠죠. 밑에 거 강투더추 드립니다. 강력 추천. awareness. awareness는 형용사 aware에서 나오는 명사인데요. awareness는 뭔가 인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나쁜 인식이 아니라 좋은 인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식을 더 두높이고 좋은 인식을 고취시키다의 느낌일 때 raise awareness. raise awareness. 그리고 그것을 더 고치시고 증진시키다 이럴 때는 홍보 승진 판촉이 아닌 의미로 변질된 promote awareness. promote awareness. 문제 풀기 전입니다. 다시 한 번씩 외운 거 입 밖으로 빼기만 해도 장난 없어. 예약하다. 어떻게? 문법이 잘 안 돼도 어떻게? make a reservation. 정말 독특한 대박적 느낌. 주의하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지만 use caution. 조심하다는 어떻게? exercise caution.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상 받아볼까? 상 받아볼까? 어떻게 받을까? receive도 맞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accept an award. 상 줄 때는 어떻게 할까? 제시, 수여, 발표 다 되는 present an award. 포지션에 내가 일자리를 공석으로 채울 거야. 그럼 어떻게? fill a position. 그리고 내가 그 일자리에 재직하거나 그 직을 영위했어. 그러면 O로 시작하는 거랑 H 있었잖아. hold, occupy 이런 거 있었고요. awareness, 좋은 인식이니까 더 드높여. 그러면 raise awareness, 그걸 더 고치시켜. 그러면 promote awareness. 뭐 어울리는 단어 알면 뭐하라고 어떡하란 얘기야. 이걸 봐. 트로피가 나왔다. 트로피나 상패나 상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미리 풀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풀어요. 펀백의 뱅퀘트 연회에서 미스터 존스 씨가 트로피를 빈칸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퀄리티 임프루먼트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뜻 되게 많네. 진취력, 독창성, 적극 참여, 솔선수범, 주도권, 주도력, 계획. 진짜 어려운 명사입니다. IV로 끝나는데 명사하고 대단한 애죠. 근데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트로피니까 일단 아무래도 트로피 받을 사람으로 노미네이트. 상은 일단 노미네이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을 받을 때는 receive도 좋지만 accept. 그죠?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미네이트는 누구를 추천하다입니다. 누구를 상이나 트로피든 승진이든 받을 대상으로 누구 씨를 추천하다. 노미네이트 바로 뒤에 상 내역이 나오면 안 되고요. 노미네이트 뒤에 추천한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누구를 추천했는지. 이렇게 다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스펠링 다르면 냅다 다 끊어가면서 해석할 필요 없죠. 그리고 congratulate도 뭘 뜻에 쓰는 거예요. 사람을 축하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지. 왜 트로피를 축하해? 그죠? 그래서 정답은 A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트로피를 희망만 했다 연애에서 이거보다는 받았다가 맞고요.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더 늘려나가겠지만 호프는 뒤에 주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 해서 I hop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를 주로 목적으로 취합니다. 트로피든 상이든 상패든 메달이든 accept. 그리고 nominate는 뒤에 일단 추천이나 임명된 후보 그 대상부터 언급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연어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걸 하나 보여드린 거고 연어만큼이나 저의 인생템.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마스터가 되지 않는 정말 대단한 아이 우리 전투더치사님을 영접하죠. 전치사는 정말이지. 전 전치사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이로워요. 너무 영어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적 뇌로 도저히 감히 언감생심 외우지 않고서 전치사는 저한테 너무 많은 배신을 때렸어. 너무 많은 배신을. 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만 영작할 때 무조건 다 어바웃일 것 같고 그런데 지들 멋대로 딴 거 써요. 되게 짜증나. 근데 오늘은 품사를 다 일일이 나눠가면서 모든 전치사 로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울리는 거 한번 입 밖으로 빼보죠. 디펜드 좀 봐. 이건 자신감이 있지 우리가. 얘 동사거든. 아무것도 못해 저거. 저거 목적어를 못 끌어 저거. 그래서 뭐에 의존한지 얘기하면 그 애가 영어로 들어간다. 쟤 꼭 있다. 근데 디펜드 4이게 디펜드 인이게 디펜드 다운이게. 왜 저래 강사. 저것도 몰라. 디펜드 온이지. 그런 거예요. 디펜드 온 같은 게 정말 너무 많거든요.
얜 이거랑 다녀.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똑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동사하고 일초를 이루는 전치사가 있고요. 명사 바로 뒤에 습관적으로 붙는 영장용 전치사가 있고요. 형용이 형용사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지도 않고 형용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전치사 붙여서 관용성을 유발할 때도 있어요. 이게 대단한 힘이 있어요. depend on은 맞는데 on이 없을 때는 on의 대용으로 upon까지도 되기 때문에 대용까지 알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career 명사로 쓴 겁니다.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죠. 근데 경력이나 경험, 분야 이런 거는 죄다 이 전치사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career 이거가 있어요. awareness. 아까 제가 연어로 promote하고 raise하고 잘 어울리는 명사를 알려드렸습니다. awareness는 this로 끝나니까 착실한 명투도사. 근데 얘가 나가고 없어지면 aware까지만 쓰면 형용사인데 형용사 할 때 마저도 이 전치사를 좋아합니다. be aware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information, 정보. 정보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곧 죽어도 이것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데 관한이란 뜻의 전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겁니다. 지금 노트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depend on, depend up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력, 경험, 분야는 죄다 in입니다. career in, experience i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빈칸 뒤에가 on이야. 근데 보기 A가 career이야. 별로라고요. 많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awareness of입니다. 형용사 할 때도 of가 장난 없거든. 커리어 오브보단 커리어 인이 좋은데 지 멋대로야 이렇게. 이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information 좀 많아? 좀 많아. about 나오면 잘 맞추실 것 같은데 on도 information 뒤에서는 about하고 똑같습니다. information on. 그리고 여러분 regarding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information regarding.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pertaining to 이러면 얘도 한 덩어리로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교육의 information은 뒤에 뭐뭐에 관한이 장난 없다는 얘기죠. 마치 105번 문제 마냥. 빈칸 뒤에 완벽한 걸 읽기 전에 빈칸 앞뒤를 이어준 information. 뭐뭐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육의 information across. information upon, information except가 아니라 information about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about이 나오면 잘 맞추셨는데 설령 어렵게 나와서 여기 pertaining to가 나와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across는 넓은 장소를 횡단하거나 across Europe처럼 아니면 across the 아니면 횡단보도 아니면 뭐 across the street 이런 거 이게 좀 좋고요. upon은 on하고 이런 거랑 비슷할 때는 depend on 같을 때만 그렇고요. 보통은 뭐뭐 하자마자의 느낌을 되게 많이 주기도 합니다. 제외하고 남은 정보라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information except는 좀 아닌 것 같아요. information about. 전치사의 괴력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 좀 봐. 얘 좀 awareness하고 뒤에 ocean pollution, 바다의 오염, 해양의 오염 사이를 중복을 막고 우리 착실한 전치사님이 들어가서 재간동이가 들어가서 앞뒤를 이어준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역할의 첫 번째 지향점이 양쪽 앞뒤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awareness랑 뗄 수 없어요. aware of, awareness of 이렇게. 그래서 B의 to는 뭐뭐에게, from 뭐뭐로부터, with는 뭐뭐가 함께 뭐뭐로인데 잠깐만 주어 끊고 잠깐만 여기 동사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치사는 생각보다 그 앞뒤에 타이트함이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되게 빨리 풀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막 너무 막 심혈을 기울여서 풀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오류가 커지죠. 이건 안 틀리시는 거를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기서 잔머리 나오면서 몇 번을 얘기하고 싶다. 동사 고르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데 꼭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고득점 가실 분들. 시제 혹시 잘하세요? 현재, 과거, 미래,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되게 잘해. 근데 시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제가 막 눈을 막 제가 치켜뜨면서 나 시제거든? 그러면 우리 능동태 수동태님이 나오셔가지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시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동태 수동태랑 싸움이 붙이면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장난 아니야. 시제보다 반드시 능수동태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랑 동사 간의 단복수 개념이 맞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면 시제 보는 겁니다. 동사 관련 문제. 문제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14번 문제 딱 봐도 ABCD 너무 동사 맞지? 다채로운 우리 동사둥이들. May call, are calling, have been called, must be calling, must be. 보기 뒤에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라는 강압적인 느낌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어 라는 추측일 때도 쓸 수 있지. 이게 현실이에요. 알았어. 어쨌든 알겠고 are calling. 지금 전화 중이야. 지금 전화 중.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보기 B처럼 현재 진행형은 미래, 가까운 미래를 대변하기도 해요.
보기 A, may call. 전화할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도 되고 may call. 전화해도 된다 라는 허가도 돼. 그리고 보기 C, have been called. have pp는 현재 완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해왔거나 뭐 그런 것이야.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풀 거보다 여러분 일단 하나라도 치워요. 뭘 치우냐면요. 빈칸 앞에 위가 주어져. 그럼 빈칸 뒤에 you는 주어 뒤에 나오는 걸로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근데 목적격이나 목적어 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동사는 어떤 동사예요? 일단 태로 보면 시제고 뭐고 태로 보면 수동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동사를 어떤 식으로든 옮겨서 넣어놓고 pp 혹은 ed로 끝나는 걸 들이서 딱 넣고 들어가는 순간에 bpp는 완전히 수동태야.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었던 능동태 동사가 목적어를 주어로 이동하면서 목적어가 쏘르륵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얘 좀 봐. 원래 앞머리가 시제를 만들어도 뒷머리에서 태가 나오거든요. BPP입니다. 비동사의 PP형, 빈 PP, BPP죠. 뺄게요, C를. 일단 C를 빨리 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빈칸 앞에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의존하는 보다는 이 여부에 따라 당신의 이 survey의 응답 여부에 따라 그리고 빈칸 뒤에 you, 당신을 우리가 빈칸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수집하게끔 요청 드릴 수도 있고요. 전화 드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일가 들어간 거죠. 근데 are calling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혹은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 하는 이제 그만 아주 가까운 미래 이런 느낌보다는 depending on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부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딱 정해진 느낌이 아니라 이 여부에 따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맞아요. 요런 개념을 좀 잡고는 가야 되는데요. must be는 강력한 추측이거나 확신 막 이런 느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런 느낌이라서 걔보단 A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기 전에 일단 C를 하나라도 치우시라는 얘기예요. C를 하나라도. 시제는 마지막에 봐야 그나마 정답을 잘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자, 이제 20번. 빈칸 앞에 내용을 잘 보세요. 또 동사에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ABCD 보기 중에 무려 3개의 보기가 동사인데 얘는 동사 아니다? 이거 to 모자 써갖고 to 부정사는 동사 아닌 거 된다? 근데 빈칸 바로 앞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갓 나오셨다. 우리 that님은 아무런 뜻이 없는데 that 뒤에 문장 장난 아니잖아. that은 앞뒤로 뜻없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that 절 뒤에 procedures가 절차. 과정 이런 식의 명사 주어였을 거예요. 그럼 새로운 문장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어 뒤에 동사 넣을 거면 이해 안 되죠. 자, 빈칸대 correctly 무슨 뜻이에요? 올바르게. 저 그거 관심 없어요. 부사고요. 정작 중요한 건 뭐를 perform한지 목적어는 일단 없잖아요. 그죠? perform이 의미에 따라서 기계 작동이나 직원의 업무 수행일 때는 자동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형태를 보세요. 앞머리 말고 뒷머리부터. 자, are being pp 수동태. be pp 수동태예요. 근데 얘는 have pp지 be pp가 아니에요. have는 시제를 만들어주는 거지 태를 바꾸진 않아요. have는 태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ed만 붙어 있는 거지 비동사가 없잖아요. 비동사가 보기에 없으면 그거는 능동태예요. 그건 능동태예요. be pp가 다 보여야 수동태예요. 그러면 BPP가 다 보이는 걸 한다면 지금 C하고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C하고 D 중에서 보기 C하고 D가 인재 시제 싸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기 C는 had PP니까 과거 중에서도 대과거로 내려가는 스멜이 있고요. 보기 D는 R이니까 현재의 뼈대를 일단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빈칸 앞에 procedures 앞에 대절 앞에도 insured 아니고 insure이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반복의 느낌을 주는 regularly가 나와 있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하는 일이라서 이런 반복된 일은 주로 현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답 D로 갈 거예요. 수동태, 진행형 막 아니래도 일단 R로 시작하니까 현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저처럼 근데 능수동태를 먼저 보시는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제 남은 문제 몇 개만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요. 1번 문제 같은 걸 경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빈칸 앞에 help 보이죠? to를 씌워서 모자를 써서 이 문장에서는 문장이 안 됐더라도 동사 역할을 못했더라도 투부정사든 일반 동사든 동사의 P에서 출발한 것들은 누구를 help하고 뭐를 help하는지 목적어가 주로 나와요. 목적어 자리에 주어 she 넣을 수 없고요. her's라고 하는 건 목적어 역할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명사 역할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녀의 것이라고 해서 물건이 돼버려요. 약간 느낌이. 그녀의 것을 돕다. 보다는 그 여자 자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죠. 누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기 뒤에 herself가 들어가면 Mr. Kin 받아친 거 아니야? Mr. Kin? 맞아요. 근데 Mr. Kin만 나온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대상으로 volunteers도 있었잖아요. 그게 volunteer한테 요청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volunteer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돕는 거지. 이 여자가 이 여자 자신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volunteer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셀프가 아니죠. 나랑 동격 아닌데.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잠깐 보여드리는데 a year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a year이 나왔는데 immediately a year 이거 좀 별로네요.
제가 뭔가 문법으로 얘기하기 전에 즉시 a year 1년 뭔지 모르겠다. 근데 보기 뒤에 yet a year 아직 1년. 어머 이건 뭐지? 아직 1년? 혹은 yet은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빈칸일 땐 but하고 비슷해. 그러나 1년. 이상하잖아. 근데 directly 혹은 directly 뭐 어느 쪽으로든 발음하시면 즉각 직접적으로 간접의 반대 직접적으로 곧장 1년. 근데 once a year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 반복이 돼요. 그래서 once a year, once a month 이런 것도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문법을 완벽히 문법 용어를 모르더라도 once는 one time의 약어로서 부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굳이 꼭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만 되진 않아요. 그래서 once가 기간을 끌면 빈도를 만들어낸다 정도만 아시면 굳이 콤마 뒤에 있는 내용 다 읽지 않았어도 정답될 수 있었고요. 자, 10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ffordable, permitted, cutting, necessary 스펠링 다르죠. 근데 전 일단 정말 빈칸 앞뒤를 보는 걸 좋아해요. A, B, C, D 보기가 able, ed, ry, ing 이것들의 다 공통점은 동사인가요? 아니요. ly 아니니까 부사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얘들은 ing, pp 혹은 able, ry 이런 것들은 주로 형용사 역할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형용사 역할적인 스멜을 풍기는 애들이 주변에 명사가 보이면 걔를 꾸미려고 할 겁니다. 물론 pretty woman이 맞는 순서고 woman pretty는 억지스럽죠. 그런데 명사 뒤로 형용사가 빠지면 그 사이에 짜증나게도 who is, who are, which is, which are 이런 거 없어져. 뭐 어쨌든 cost를 꾸며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돈 얘기입니다. 그게 승인받은 necessary 완전 필수의 이런 느낌보다 돈은 아무래도 더군다나 비용은 깨지는 돈이에요. cost는. 그게 깨지는 돈은 최대한 돈이 덜 깨지는 게 좋다 보니 affordable. 조금 우리가 낼 수 있을 만한 저렴한 비용대 이게 맞는 거죠. 커링은 안 돼요? 커링 삭감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커링이 ing의 능동 성분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커링이 들어갈 거면 코스트가 지가지를 자르는 거나 지가지를 삭감을 시키는 능동 입장이 돼서요. 삭감이 된 비용 그럴 거면 컷은 오히려 3단 번호가 컷이에요. 그래서 pp 역할의 컷을 차라리 그냥 pp로 넣어주시는 게 커팅보다는. price, cost, fee 같은 금액과 비용은 reasonable, affordable 이런 식의 돈의 지배를 하는 이런 애들은 affordable, reasonable 같은 저렴성 이런 거랑 잘 어울려요. ideas 109번 essays essay 뭔가 이렇게만 쓰는 거잖아 essay 그리고 revisions 수정 suggestions 제안 그런데 저는 뺄게요 막 무조건 뺍니다 A하고 D는 왜 저래 해석이나 해 그러게 ideas의 동의어가 suggestion입니다 suggestion은 제안이란 뜻도 있지만 제안하고자 하는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원어민 분들께서는 비슷하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Would you please give your ideas? Ideas, suggestions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LC에서는 그게 동의어로 들리기도 해요. 뺄게요. Essay, revision. Essay 낸다고 하면 안 돼요? Essay 제출하는 거? 전 revision 할 거예요. 왜 저래 진짜. Career. 경력이나 어떤 거에서의 경험. 경력은 뒤에 뭐였죠? 경력이나 분야? 인이었죠. 저는 프로 한국인이지만 외워놓을 건 외워놨어요. 뭔가를 약간 손보는 수정의 느낌을 갖고 있는 애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수정을 가하다 이럴 때 to가 붙어요. 전 이걸 물고 늘어질 거예요. 책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에세이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좀 수정할 사항은 반드시 내세요. 낼 게 있으면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할 거면. 이렇게요. 책도 이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따로 상관없이 에세이 또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저처럼 힘을 갖고 푸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정말 1초에 풀어볼까요, 여러분? 세일스 피플과 영업사원과 손님들 A and B 추억에. 근데 세일스 피플은 사람이니까 사람 안에 실내 내부 안 되고 사람 이내 그 사람 주변에보다는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되게 빠르게 풀 수 있게끔. 자, 121번. 121번은 빈칸 뒤에 department supervisor 이런 걸 복합 명사라 그러죠. 명사 2개 붙은 거예요. 근데 명사 2개 붙으면 앞명사보다 뒷명사가 다 해먹어. 그래서 슈퍼바이저를 꾸며야 되는데 OR로 끝난 슈퍼바이저는 상사잖아요. 사람 명사죠. 근데 상사를 꾸밀 건데 급한 상사. 딜리버러블 사람인데 배달할 수 있는 배달 가능한 상사. subsequent가 제일 엉망이네요. 비추합니다. subsequent 토익에서 좋아하는 어휘죠. 왜 앞에 안 읽어줘? 안 읽어도 되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적어도. subsequent는 이후에 여러 개가 잇따르는 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subsequent는 뒤에 잇따르려면 복수가 더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의 힌트를 조금 잘 갖고 계세요. appropriate.
적임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적당한, 적절한, 뭔가 시적절하고 때에 맞고 대상에 맞는 모든 것의 맞춤의 적절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맞는 적절한 그 대상으로 맞는 슈퍼바이저한테 123번 ABCD 보기 중에서 빈칸 뒤에 submitted가 있는데요. submitted는 여기서 R하고 겹치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콤마도 뭣도 없으니까 submitted는 PP로 얘 꾸민 거다.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뭐가 제출이 됐는데 developers, 개발업체나 개발업자가 어떻게 제출이 돼? 사람이 어떻게 제출이 돼? 이렇게 주변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다 읽기 전에. 그리고 qualities, 품질이죠. 훌륭한 품질. 품질이 어떻게 제출이 돼? 물건이 제출되지 않고. 별로예요. 제출은 실제로 뭘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deliveries 아니면 requirements 이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requirements라고 하는 것은 요구 조건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요구 조건을 적은 내용도 돼요. 그래서 문서화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제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기 B에 있는 deliveries는 말 그대로 배송 물품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executives, 간부님, 임원분들께서 검토 중에 있어요. 연간 그 버짓 그 관련된 요구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 제출된 거 있어서 그거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뭐 쇼핑한 것도 아닌데 델리버리 들어가는 것보다. 125번 빈칸 뒤에 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1시간 컷에 끝내고 싶었는데 어렵네요. 정말 1에서부터. 그러나 전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게 이거 실제 시험 기출 아니에요. 그니까요. 풀어볼 건데요. 우리 이 오빠가 took notes, 필기했대요. 필기했는데요. 빈칸대도 focus group, 어떤 집단 실험이나 이런 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discussed. 뺄까요? several. 문법을 완벽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several은 곧 죽어도 복수급입니다. several은 몇 개 되는 거야. several 뒤는 무조건 복수야. several companies가 마치 그냥 컴퍼니 아니야. 왜 그룹 뒤에 S 안 붙인 거예요? 뺄게요. 얘 빼고 나면 이치 안 돼요. 이치 안 돼요. 이치는 단수 끌잖아. 맞아? 근데 이치는 형용사 역할로 보실 거면 이치 더 그룹이 안 될 건데요. 이치 더 때문에 걸려요. handsome 더 man, beautiful 더 woman 안 된다고. 이치가 명사를 꾸리려면 형용사와 명사 사이엔 더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another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형용사 들어갈 거면 another group, 또 다른 그룹이 그러면 another focus group 이렇게 돼야 돼. another 더 뭐야? 그러면 everything 더는 맞냐? everything 더는? 이러실 수 있을까 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러니까 토익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완벽한 문법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everything that, whatever. everything that, 우리 everything은 정말 왜 저럴까? thing으로 끝난 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thing that 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득점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verything 걔도 명사인데 더 더하기 명사 또 명사야? 중복은 맞죠. 근데 everything이 욕심부려서 새로운 문장을 끌기 위해서 that을 습관적으로 붙여줬다면 얘는 모든 걸 적었다. that 이하 The focus 그룹이 논의한 모든 걸 적었다. 이렇게 돼. 나쁘지 않아. that이 나왔으면 that 뒤에 주어 동사 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126번 하면 되는데 126번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워. 이래서부터. 근데 together, 함께, overall, 전반적인 종합, consecutively, 뭔가 연속적으로, 보기 대 generally, 일반적으로 되게, 대체, last year, 작년에 타다카 컴퓨터 솔루션사가 랭크에 올랐다. 3등. 빈칸대 regional earnings, 지역 소득 부분, 그 지역. 함께 오른 건 아니겠지. 여기 앞에 회사 이름, 다른 회사 이름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3등한 거 아니야, 혹시? 계속 3등한 거 아니야? generally, 대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종합 3등 하시면 돼요. 그 지역 소득에서 종합 3등이요. 등수의 느낌을 유발할 수 있으려면 동네에서 1등인지 전국에서 1등인지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조합한 종합으로 몇 등이라고 할 때 등수의 종합성은 overall이 합니다. 다시요. 등수의 종합성은 overall이요. 그리고 overall은 LI가 안 붙어도 부사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consecutively는 3 consecutive years 이런 것처럼 숫자성의 횟수를 조금 더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과 대체성이 아니라 overall 앞에 등수 넣어주시면 종합몇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거의 막빠진 것 같은데 빈칸 뒤에 offices 주어 are 동사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다. offices are on the third floor 완벽한 문장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근데 완벽한데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문장이 좀 별로라서요.
what을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굉장히 다양한 용칭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what은 완벽한 문장을 잘 못 끈다는 거 알아서도 훨씬 도움됐을 거예요. 부족한 걸 지가 메꾸려는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요. 주어 없니? 내가 문장 이어주는데 주어 내가 역할 해줘? 너 목적어 빠졌니? 그럼 내가 목적어는 메꾸면서 조동사 남긴 거 끌고 올게. 이런 애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문장 앞에 what은 조금 일단은 별로라고 트레이닝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층에 있는지 어디든 3층에 있는지 wherever 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herever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게 어디든 이렇게 되는데 3층에 있는 오피스로 장소를 국한을 시키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빈칸 앞에 law firm, 법률사무소가 나왔죠. 근데 그 법률사무소 사무실들이 third floor, 3층에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whose를 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 whose는 사람 명사 뒤에 오는 건데 whose는 통합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도 받아올 수 있고요. 통합입니다. 그리고 from은 회사잖아요. 회사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집단의 느낌을 주는 것들은 소유격으로 받아올 때 whose 들어갈 수 있고요. whose는 명사만 끄는 거 아니야? 명사 넣고 그 뒤에 동사,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whose처럼 WH 애들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애다 보니까요. 소유격 역할을 하면서 문장도 끄는 거죠. 자, 이제 129번 하면 되는데 빈칸 뒤에 events 보이죠? 근데 events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저 뒤에 두 줄 완벽히 읽으시기 전에 이벤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이벤트 어떻게 할 거예요? 행사? 이벤트는 사건이란 뜻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올해의 행사들도 되겠지만 올해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profits를 갖다가 유발해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로만 알면 해석이 굉장히 국한적이에요. 단어 뜻을 잘 모르면 더 읽어봤자 해요. 사실. representative, 대표하는, 뭔가를 대변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직원과 사원이란 뜻도 있지만 marginal, 되게 미미한, 되게 조금의 보기 A의 total, 뭔가 전체적인. 근데 보기 뒤에 unforeseen, 예기치 못한 여러 사건들이 좀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매출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해석 괜찮은데. 그래서 unforeseen events라고 해서 이 이벤트는 축제 같은 행사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단어의 다이어적 의미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읽어봤자 계속 난감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도 어렵네. 정말 왜 이래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집에를 못 가. 집에를 나도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끄고 싶죠. 지금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30번 문제 풀 건데 뭐 지저분해. 뭘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어. 그러니까요. use up, 위로 사용하는 건가? 보기가 정리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앞만 읽어도 안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개수를 늘려요. use up, 다 써버리다, 바닥나다의 느낌입니다. 그냥 쓰다가 아니고. 이렇게 전치사 하나 붙이면 애들이 무섭다. 근데 believe는 다행히도 믿다입니다. 믿다, make into, 뭐뭐로 만들어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allow for, 대단하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입니다. allow for 너무 좋아. 왜냐면 allow는 모든 분들이 보통 허가하다 맨날 이런다. 근데 목적어를 바로 끄는 동사인 allow는 혼자 쓰이면 허가하고 수락하는 거지만 for이 붙으면 고려하고 참작하는 겁니다. 고려하고 참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외워두셔야만 튈 수가 있어요. 이건 기출문제집 시험에 나왔던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런 걸 안 풀면 안 되죠. 그래서 빈칸 위에 줄의 타임라인은 스케줄 같은 거예요. 일정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pathway에 대한 일정, 그 프로젝트, pathway의 조명을 쫙 까는 그 프로젝트 일정이 extended, 기한이 좀 연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빈칸 뒤에 환경 그 커미션 위원회 관련 그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그들의 인풋을 조금 빈칸하려고. 인풋, 주입 같은 느낌보다는 조언, 의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른 이들의 의견도 다 써버리려고. 이게 뭐야? 다른 이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고려해 보려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도 좀 수용하고 참작해 보려고. allow for. 쉽지 않지. 정말 쉽지 않아.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조언, 의견 써놨죠? 단어의 뜻을 모르면 대입이 안 돼요. 되게 길게 배웠어. 더듬이 괜찮은지 모르겠어.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힌트를 좀 남겨놓는 찝찝함을 좋아합니다요. 그리고 입 밖으로 빼는 게 좋더라고요. 기억나요? awareness 뒤에 잘 오는 전치사. 그리고 collocation 같은 의미로 좋은 인식이니까 드높이다. 양쪽 단어 봐. 이거 awareness, 이거 raise awareness of, promote awareness of. 동사는 시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시제보다
뭐를 먼저 구별하라고요? 능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먼저 봐요. 제발 나 트로피 받을 거야. 트로피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트로피 줄 거야. 이걸 영어로 하면 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받을 때는 accept, 줄 때는 present가 되겠죠. 필기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 적으려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필기본 다운받을 수 있는 그 툴을 안내하겠습니다. 팔로 하지 말자고요. 입 밖으로 빼죠. www.powertech.com powertech.com 가입해 주시고요. 거기 가입하시고 나면 제 실강에 수많은 학생들을 위한 그 코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제가 일부러 바쁜 시간에 쪼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 인강이 나올 때마다 그 인강에 대한 그 필기본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유료 인강 이 기출문제집 천재를 이번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조속히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카페 인강 수강생 등업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등업을 요청하신 후에 필기본 자료를 어떤 뭐 SNS 툴이나 이메일 혹은 댓글 등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만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어느 툴로 강사를 만났든 같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 프랩에서 목표 점수를 높게 삼으신 분들은 그만큼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을 쳐다보고 대충 본다고 해서 내 머리에 평생 몰랐던 것이 다 완벽히 모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추가 자료와 필기본도 잘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테스트 2강 할 거예요. 테스트 2회에서 파트 5 거기서도 역시 좋은 문제들이 많더군요. 기출로 그 새로운 문제들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레슨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